네, 반갑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기 나오지 않으신 부모님들이 꽤 있고요. 지금 여기 입장하지 않았지만 한 20명 정도의 부모님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는 지금 학생이 들을 수도 있고 부모님들도 같이 듣고 있을 겁니다. 먼저 일단 연대라는 건 결국은 우리가 논술로 갈 수 있는 최고의 대학이기도 하고 사실상 정시로 가려고 해도 굉장한 점수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조금만 우리가 노력하면 내 점수보다는 훨씬 좋은 대학인 연대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연대의 특징이 뭐고, 이제 연대 시험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은. 저희 학원에서도 이제 추석 특강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주까지 계속 연대만을 위한 특강을 하는데요. 그것들도 연대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본다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먼저 제 소개를 먼저 하면요. 여기도 쭉 나와 있지만 현재는 제가 이제 일반 대학에서도 논리 영역에 관련된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연대 논술 준비부터 한번 볼까요? 자, 저는 크게 4가지 챕터로 좀 나눴습니다. 첫 번째, 연대 경쟁률에 속지 마라. 두 번째, 지문의 능동적, 논리적 구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뭔지 알아야 되고요. 연대라고 할 때 보통 제일 많이 하는 게 여기에 나와 있는 입체적, 다면적 사고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또는 학생들이 그럼 입체와 다면이 뭔가 요거에 대해서만 정확히 알 수 있다라면 나도 충분히 쓸 수 있는가? 물론 지금이 강의를 듣고 있는 수험생이든 부모님이든 간에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미 원서는 들어가 있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준비해야 될 방향이 오히려 맞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수리논술 부분의 점수를 노려라. 크게 4가지 챕터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먼저 경쟁률에 속지 마라 라고 했는데 한번 보시면 경쟁률이 보통 100대 1도 나오고요. 기본적으로 30, 40대 1도 나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또 하나. 모집 단위별 인원과 경쟁률을 보면서 넣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통 제가 이거는 질문이 많은 걸 먼저 한번 던져 본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모집 단위에서 보면은 국어 국문과 중문과 보세요. 정년도 경쟁률이 보시면 90.8, 100.2, 104, 125, 96, 89. 자, 노란색을 가만히 보면 가장 낮은 게 사학과가 89, 즉 거의 90대 1이 가깝고요. 가장 높았던 게 경영학과 132라는 게 나와버렸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누간으로 쭉 보더라도 대충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경쟁률이 100대 1은 기본적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못 쓰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는 일단은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 한번 보세요. 전형 방법을 보기 전에 제가 이것부터 얘기하고 갈게요. 일단 논술에서 연대가 100대 1이란 거는 쉽게 얘기하면 대다수의 학생들이 찔러보는 겁니다. 뭘 찔러보느냐? 자, 6개의 원서를 써야 되는데 내가 적당히 점수가 나온다라면 하나는 높은 데를 쓰고 싶어요. 그 대학이 연대라는 겁니다. 또한 연대에서 실제로 그 연대를 준비하고 연대를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학생들은요, 기본적으로 그 4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면 더 우리가 더 심하게 얘기하면 과연 이 유형대로 제대로 쓸 수 있는 학생들을 추려보겠다라면 제가 보기엔 실제 경쟁률은요, 10몇 대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대부분이 허수예요. 다 질러보는 거죠. 물론 여기 지금 이 강의를 보고 있는 학생들은 물론 그런 친구들은 없겠지만 대체적으로요, 저도 저번 주까지군요. 저번 주까지, 심지어는 어제까지도 그랬어요. 그제까지도. 계속 연대를 써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았어요. 왜? 원서 넣을 때까지도 계속 물어봐요. 나는 절대 쓰지 마라. 절대 쓸 수가 없다. 그거 안 맞는다. 왜냐면 제가 수업을 한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쓰는 유형을 보고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요, 화요일날 제가 가가지고 학생들에게 자, 쓴 거 한번 넣어봐. 나한테 다 줘봐. 라고 했을 때 꼭 연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허수의 학생들이 꽤 많기 때문에 경쟁률에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 논술 성적이 100%라는 것도 역시 학생들에겐 굉장한 뭐가 된다? 그렇죠.
희망을 줘요. 나는 내신이 5등급이야, 6등급이야 막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내신을 반영하는 학교들도요. 실제 내신 반영률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논술 성적만 100이니까 뭐가 없다? 이거는 내신을 보지 않는데 그러니까 써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학교가 또 연대입니다. 또 하나 수리 논술을 제외하고요. 영어도 연대는 생각보다 영어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 지문을 읽어보고는 할만하네 라고 또 덤벼들어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일단 수리를 반드시 잘해야 돼요. 저 수리는요. 전부를 써도 점수를 주지만요. 전부를 쓰지 않아도 점수는 줍니다. 그래서 수리를 다 시간 내에 못 써도 합격을 합니다. 제가 실제로 수업했던 학생들 중에서 수리를 못 썼다고 울면서 나왔어요. 막 전화 와가지고 저 못 썼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붙습니다. 연대도 마찬가지. 그 과정을 보고 점수를 주는 거지 다 쓰면 좋죠. 다 쓰지 않아도 분명히 점수가 있다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갑니다. 자, 넘어가 보시면 두 번째 보세요. 지문의 능동적 논리적 구성과 입체 다면적 사고, 그 다음에 수리 논술 부분의 점수를 노려라를 한꺼번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연대에서 말하고 있는 출제 유형과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한번 쭉 나열해 볼게요. 첫 번째 논술고사는 2시간입니다. 근데 문항수를 보시면 되게 재밌게 나와 있어요. 보통 학교들은 1, 2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연대는 1-1, 1-2, 2-1, 2- 이렇게 나눠 있습니다. 또한 보시면 1-1부터 2-1까지는 한 600자씩 해서 3문제를 하면은 1800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2에는 글자 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기 때문에 글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1600자를 명확하게만 적고 수리를 어느 정도 여기에서만 어느 정도만 여러분들이 또는 학생들이 정확히만 조금 한 3분의 2 정도만 쓸 수 있다라면 연대는 붙습니다. 그러니까 수리를 퍼펙트하게 풀지 않아도 붙을 수 있다라는 거죠. 왜? 무조건 하고 2시간에 이거 다 쓰는 건 좀 어려워요. 사실은 우리가 1800자를 주잖아요. 그럼 보통 시간은 몇 분을 주냐면요. 100분 정도 이상을 줘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수리 문제를 푸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대도 역시 뭐라고 생각하냐면 다 풀 수 있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 수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부분 점수를 분명히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제시문 중에 하나는 영어 제시문입니다. 영어 제시문인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영어 제시문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어에 대한 부담감은 그렇게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연대를 보겠다라는 학생들이 영어를 해석 못하는데 본다고 할까요? 그렇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연대를 보는 학생들의 영어 평균이 2등급은 됩니다. 그렇다고 3등급은 해석을 안 되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저도 해석을 합니다. 왜냐면 이 연대가 되게 재밌는 학교가 어떨 때는요. 연대에서 자기들이 준 영어 지문에 해석을 줘요. 해석을 주니까 그거를 보고 뭐 내가 맞게 해석했는지 틀리게 해석했는지도 확인이 되는데 또 어떤 애는 연대에서 해석본을 주지 않아요. 그러면 방법이 없죠. 저도 연대 해석을 영어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도 오래됐잖아요. 사실은 영어를 손 놓은 지가 한 800만 년은 된 것 같아요. 근데 800만 년은 된 저도 대학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영어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3등급만 꾸준히 맞아도 조금 더디긴 하지만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고요. 또 영어 지문이 굉장히 어렵게 나오진 않습니다. 또 모르는 게 있다 하더라도 앞과 뒤의 내용을 연결하면 충분히 나머지는 추론해서 쓸 수 있는 지문들이에요. 근데 이런 영어 지문들은요. 연대만 이렇게 주는 거 아닙니다. 외대도 마찬가지고 이대도 마찬가지고 영어 지문을 주는 곳은 퍼펙트하게 영어 지문을 명확하게 해석하지 않더라도 논술을 쓸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영어에 대한 부담은 수험생 여러분 입장에서는 최소한 3등급은 나온다라고 보신다면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자, 유형 및 대비법 볼까요, 한번? 자, 최저 등급이 뭐가 됐습니까? 없을 때는 영어가 논술이 어떻게 나왔었냐면 출제 문항이 2개예요. 영어 지문도 없고요. 수리 논술 지문도 없었는데 최저 등급을 없애면서부터 바뀌었죠. 바뀐 이유가 여러분 보세요. 영어 같은 경우는 연대 같은 경우는 최고의 대학이에요. 그러면 최저 등급이 있을 때는 최저 등급이 좀 빡빡해 있어요. 그러니까 니네는 어차피 최저를 못 맞춰. 최저를 맞추는 친구들은 좀 실수해서 한두 개의 과목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 그런 친구 중에 우리가 구제를 할게 했던 게 연세대인데 이제는 최저를 없애니까 그래도 첫 해에는 그나마 할만했어요. 수리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할만했는데 연대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최저가 없어. 근데 애들이 많이 몰려? 근데 우리도 뽑고 싶은 애들이 있어.
근데 어떻게 뽑아야 될까요? 그러면 굉장히 좀 똑똑한 애를 뽑고 싶은데 만약에 그냥 영어 지문 하나만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고차원적인 생각을 하는 그래도 자존심이 있는데 그런 학생들을 뽑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넣어버린 게 수리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수리에 대한 부담 때문에 아예 자신이 없으면 연대를 지원 안 한다는 얘기죠. 오히려 한양대로 갑니다. 한양대로. 되셨죠? 그래서 이제는 수리가 어떻게 보면 인문 당연히 1-1부터 2-1까지는 당연히 잘 쓴다라는 전제라면 유사하다라면 수리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보세요. 1-1번 같은 경우는 다른 모든 대학들이 문제와 동일해요. 그럼 연대도 비슷하게 준다는 얘기입니다. 1-1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전 연대 모두 다른 학교들의 일반적인 유형이니까 이때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 제가 이전, 현재 모든 다른 학교들의 일반적 유형은 연대 1-1번이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 1-1번이 다른 학교 유형과 유사하다라는 건요. 혹시 뭐 외대를 쓰거나 중대를 쓰거나 이대를 쓰거나 또는 뭐 경희를 쓰거나 이런 학교들이 있죠. 그럼 제가 이제까지 호명한 학교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뭐 대체적으로 높은 학교예요. 높은 학교들의 일본 문제가 유사하다는 얘기지 그 밑에까지 모두 유사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보통 학교의 레벨에 따라서 난도를 조절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중상위 대학들의 일본 문제는 연대 1-1과 유사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보시면 1-1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서성, 한, 중경, 외시 등의 중상위권 대학들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연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준비하는 학교들은 이런 학교들의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연대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다른 학교들도 준비하면서 연대도 준비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잘 생각해 봐야 될 건 1-1은 연대고요. 얘 나머지 학교는 1번이요. 그러면 연대가 더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는 거죠. 그래서 다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걸 더 세분화시켜서 여러 가지 주제를 주고 여러 가지 주제를 복합적으로 찾을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얘들 학교보다는 더 심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전에는요 3자 비교를 했어요. 연대가. 그래서 가나다를 비교하시오라만 얘기하는데 이거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1-1에서도 역시 가나다를 비교하시오라는 말은 남아 있어요. 그런데 현재는 이거에서 더 확장이 돼서요. 두 개의 제시문을 해석해서 다른 하나의 제시문을 설명하고 하나만 냈던 반면에 그 다음에 하나의 제시문을 근거로 두 개의 현상을 설명하시오. 단순하게 가나다만 비교하는 거에서 떠나서 여러 가지를 쪼개서 내가 구조적인 걸 만들어 놓을 테니 첫 번째 너는 얘를 설명하고 두 번째 얘를 설명하라. 그전에는 얘와 얘 사이의 관계만 명확히 밝히면 됐는데 이제는 그걸 더 나가서 더 구조화된 글을 써달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말은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크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어떤 틀을 만드는 걸 더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기에 대해서 내용만 정확히 맞추면 웬만한 점수를 받았는데 이제는 내용이 아니라 무엇도 자주 더 보고 있다. 형식까지 더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맞을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 이거를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보시면 대부분의 대학들은 하나의 주제어를 통해서 여러 지문들과의 연관성을 강조하죠. 분명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제어 성대 같은 경우는 뭐가 나오냐면 거기다가 작은 따옴표를 줍니다. 1번 문제에 아예. 뭐라고? 뭐 개인의 상호성에 대한 관점을 서로 다른 두 분류로 제시하고 이렇게 줘요. 분명히. 그래서 하나의 주제어가 나오는 반면에 연대는 주제어가 하나가 아니에요. 각각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제가 몇 개냐면 두 개로 바뀌는 거죠. 그거를 다면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주제를 놓고 다른 대학들은 분류를 해요. 이 주제에 맞게 찬성, 반대 또는 이 주제의 관점은 개인적 관점이냐 사회적 관점이냐 이 구조의 관점을 어떻게 볼 거냐 이런 관점으로 볼 거냐 저런 관점으로 볼 거냐 하는 게 대부분의 대학이라면 연대는 이 관점이 있고 이 관점이 있어요. 그럼 관점을 두 개를 주고 나서 이들의 관계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면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기존의 대학들처럼 하나만 보고 풀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인과적 설명과 감정이입에 대한 설명이죠. 보통은 성대나 서강대, 한양대 같은 경우는 이거 하나 빠져요. 인과적 설명에 대해서 분류하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또는 인과적 설명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얘는 하나가 더 나온 거죠. 이 됐어요, 안 됐어? 또는 신뢰와 신용의 관계.
직업생활과 행복한 삶. 역시 두 개의 주제를 주고 이 둘의 관계를 찾는 거예요. 분명히.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연대를 볼 때는 내가 다른 학교를 요약하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 관계를 찾았다라면 연대는 그거를 두 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여기도 찾고 여기도 찾아서 핵심의 관계를 찾는 과정이기 때문에 복합적인 것, 그래서 다면적 평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이죠. 다음에 보시면 자 1-2의 영어 제시문의 출제입니다. 자 영어 제시문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전에는 없었어요. 근데 미리 제가 얘기했습니다. 영어 제시문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풀 건 아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저는요 영어 안 한 지 800만 년 됐다니까요. 오로지 1년에 몇 번 영어를 하냐면 논술을 위해서 영어를 해요. 물론 연대도 있고 외대도 있고 이대도 있고 이런 식이니까 그런 학교 때문에 영어를 잠깐 봐요. 근데 사전을 막 찾아봅니다. 안 찾아보지는 않아요. 근데 뭐 모든 단어 막 이렇게 찾아보진 않습니다. 근데 저도 오래됐지만 보면은 이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앞뒤가 조금 안 맞는 거 있어서 단어가 낯설면 그거 찾아보는 정도예요. 찾아보는 정도예요. 그리고요 오늘이 수요일이죠. 일요일 날 제가 이제 수업을 하기 위해서 연대 거를 하나를 해석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일요일 날 같은 경우는 제가 이게 청소를 해서 논술 수업이 있다 보니까 학생이 와가지고 첨삭을 하잖아요. 근데 첨삭을 해야 되는데 나 이거 연대 논술을 해석해야 돼. 근데 그 학생을 앞에 두고 첨삭 잠깐만 기다려 하고요. 한 지문을 해석하는데 제가 한 20분 걸렸더라고요. 그럼 이것만 선생님이 이것만 해석하고 너 첨삭해 줄게. 그 학생이 네 그래서 막 보면서 막 했어요. 학생 앞에서. 막 해가지고 야 미안하다. 얼마 안 걸렸지? 그 지가 얘기해 주러 선생님 18분 걸렸는데요. 자 800만 년 동안 내가 영어를 안 해도 18분 내면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 자 보세요. 영어 제시문으로 고교 기본 어휘 목록에 속한 어휘와 평이한 문장들로 구성된 지문을 선정함으로써 영어 자체 능력보다는 사고력과 논리력을 파악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학업 역량 평가서에서 연대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연대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단어를 주지 않고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편하게 볼 수 있는 어휘 위주로 줬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다음에 너희들은 이 해석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중요하지만 그걸 가지고 앞뒤 문맥을 연결할 수 있니? 난 그거를 물어볼게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영어 지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민을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표가 출제가 되는데요. 표는 연대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들도 되게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보시면 예전의 연대 문제에서는요 1번이 천자, 2번이 천자에서 표와 제시문에 연결해서 단면 평가가 되는 걸 보세요. 표 해석해야 되죠. 제시문 해석해야 되죠. 그럼 여러 가지를 구성해야 되니까 단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1은 이 유형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나 그래프는 아마 논술을 했던 친구들은 보면 알지만 저 연대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성대도 나오죠. 뭐 서강대도 나오죠. 한양대도 이런 식으로 다 알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건 연대만의 문제는 아닌데 연대는 이것도 문제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쉽게 하나하나 두 개만 주는 게 아니라 보통은 두 개를 줬던 걸 지금은 네 개를 쪼개서 문제를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큰 틀을 보면 문제가 1번, 2번이에요. 근데 더 세분화시키면 1-1, 1-2, 2-1, 2-2로 나눠져 있으니까 세분화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수리논술입니다. 자, 수리논술은 제가 좀 할 말이 많은데요. 이전에는 없었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부분점수, 계속 제가 강조했던 말이죠. 부분점수라는 건 결국은 전체를 다 풀면 그거 이상 좋은 건 없어요. 퍼펙트 하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수리적 계산 능력, 즉 연상 능력을 묻는 게 아니에요.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를 이해하면서 그 과정을 앞의 내용들과 연결해서 써나가는 과정이 맞다라면 이건 맞다고 쳐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달달달달 써가지고 뭐는 뭐다 답을 딱 내는 거. 낼 수 있으면 다 좋죠. 근데 그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물어보는 개념이 뭔지 이해가 됐냐, 앞의 내용과의 연관성은 이해가 됐냐,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것들이 연결되고 있느냐, 그게 맞다라면 나는 점수를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제가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연대 논술을 보러 가서 수리 논술을 못 썼다고 와가지고 징징징 짰던 친구가 있어요. 선생님 저는요 성적도 애매해서 저는 스카이 아니면 안 가려고 하고요. 저는 재수할 거예요. 하고 와서 재수학원을 알아보겠다고, 아니 아직 발표도 안 났는데 알아보겠다고 막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래서 막 달래서 야 그래도 혹시 모르니 성대나
또는 뭐 서강대나 한양대 어차피 원서 집어넣었으니까 써보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반수라는 것도 있고 또 마음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래 스카이 물론 좋은 학교인데 서소왕도 괜찮지 않니? 써보자. 그래서 결국은 다 썼습니다. 다 썼어요. 근데 문제는 붙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는 게 그거를 못 써도 붙는 학생들이 존재한다는 건 연대에서도 분명히 100% 전부 다 쓰는 학생이 아니라 논리적 인과관계를 잘 따지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수리를 내가 어느 정도 하는 친구라면 여기에서 인문에서 약간 못 쓰는 게 있으면 여기에서 얼마든지 만회할 수도 있다. 물론 인문을 너무 못 쓰고 소리를 너무 잘 쓴다? 아유 그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연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연대의 특징이 뭔지를 한번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종합해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일단 연대의 특징은 문제는 2문제지만 몇 문제를 주고 있다? 4문제를 주고 있다. 그 다음에 1-1부터 시작해서 2-2까지 다 쓰는데 시간은 2시간을 주지만 사실은 2시간에 못 쓸 가능성이 높다. 왜? 수리의 논리적인 것까지 찾다 보면 못 쓸 가능성이 있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수리도 3분의 2 이상을 쓰고 있으면 부분 점수가 되고요. 또 심한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점수를 주고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져야 된다. 뿐만 아니라 영어 지문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죠? 800만 년 동안 영어 공부를 안 한 저도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기간 연대의 유형별로 저희 학원에서는 추석 특강부터 시작해서 연대에 2019년부터 갑니다. 2019년은요. 이거 바뀌기 전에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동안 우리가 연대 4일, 뒤에 이틀 더해서 6일 동안 연대 논술을 하는데요. 죽어라고 여러분들이 와서 연대의 특징이 뭐고 연대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한 6번 정도를 본다라면 충분히 글을 어느 정도 썼던 친구들은 더 잘 쓸 거고요. 글의 소질은 있지만 그 구조를 모르거나 또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다라면 충분히 6번으로 여러분들의 무엇을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분명히 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대 꿈을 꾸고 한번 학원에 오시면요. 그 꿈을 학원에서 이룰 수 있게 도와드릴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한 20여 분 동안 설명했습니다. 자, 혹시 현장이었으면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질문을 받을 텐데 여기선 그게 불가능하니까요. 혹시라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학원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을 통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저랑 같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